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이사부입니다. 오늘은 8월 들어서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다가 냉탕 온탕을 지금 오가고 있는 초전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장주로 서남이라는 종목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을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신청과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서남 한번 보죠. 제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화면에 제목이 변동성 커지는 초전도체주, 서남 등 향후 주가 전망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전도체주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남이라고 하는 종목이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대장주로 떠올랐는데, 원래가 서남은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제, 고온 초전도 선제 상용화에 앞장서온 기업으로, 이제 내용이 초전도 나노 및 첨단 소재 기업입니다. 이게 애초부터 기업의 주력 사업이 초전도 선제, 고온 초전도 선제 상용화에 앞장서 왔다. 그래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꿈의 물질로 알려진 이 초전도체를 개발해 왔던 그런 이력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 중에서 심한 쏠림이 나타나면서 서남이 아주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 초전도체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또 시장에서도 이게 일시적인 테마성일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관련주에 돈이 모인 것은 그동안에 2차전지 섹터에서 에코프로 형제라든지 포스코 그룹주의 쏠림 현상이 어떤 학습 효과를 좀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결론에 가깝게 일단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2차 전지 섹터는 양극재라든지 리튬 소재라든지 이런 관련 산업에서 실제로 매출액도 증가하고 실적도 증가하고 성장성도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재나 리튬 사업에서 실적이 증가하고 또 성장성도 입증이 되어 있는 이런 섹터와 아직까지 뭘 발견했다, 그래서 상용화에 이르지 못한 이 초전도체 섹터와는 이게 좀 구별점이 있다, 차별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이런 그 양극재나 리튬 관련주로는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검증이 되고 매출이 발생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쏠림과 지금의 쏠림이 같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줄 필요가 있고,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검증이 없고 매출이나 이런 영업이익 같은 것이 증가한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단순 테마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목요일 시간외 그 가격부터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시간외에서 거의 뭐 한 10종목 이상 하한가로 갔죠. 이제 금요일 어제 큰 변동성을 나타냈는데, 일단 이러한 주가가 상당히 급등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세가 분산된다. 자, 시세가 집중되면서 상승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세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분산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다만 이 서남은 실제로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금요일에 거래 정지가 되면서 변동성을 좀 하락하는 변동성을 좀 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 시작이 되면 8월 7일이죠.
8월 7일 월요일이 시작이 되면 이 종목도 변동성을 맞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2차전지 주들과 좀 비교해서 변동이 어떨 것이냐를 놓고 본다면 이 종목이 지금 대장주로서 주가가 쭉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증가하고 이 수급이 들어왔죠.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중요한 것은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이러한 수급인데 이러한 수급이 들어와 있었다. 이제 이 부분이죠. 이게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지표도 올라갔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증가하고 또 이렇게 추세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삼박자가 맞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한번 급하게 떨어지면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급하게 떨어지면 한 번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전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많이 봤죠. 사실은 어제 덕성 같은 종목이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위아래가 길어지는 장족 십자형이죠. 시세가 분산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거를 분봉을 좀 나누어서 놓고 본다면 여기 분봉 보세요. 자, 여기가 지표 꼭지가 있었어요. 벼슬, 빨간 벼슬이 있는 꼭지, 그 꼭지가 여기 있죠. 살펴보면 여기에 꼭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 꼭지에서 첫 번째 내려온 것은 한 번은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꼭지에서 다시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지표는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주가는 내려왔다가 높게 올라가면서 주가는 높은 곳으로 신고가를 냈어요. 근데 지표는 못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게 시세의 분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이전에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포스코 인터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지표가 이렇게 꼭지에 있는 지점에서 이게 자꾸 뭐가 좀 뜨네. 이렇게 꼭지가 있는 지점에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첫 번째 내려오면 한 번은 다시 올라가 준다. 이런 거죠. 한 번은 다시 올라가 줄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게 지금 마우스가 조금 불안하군요. 이렇게 다시 올라가 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마우스로 표시해 드릴까요? 이 벼슬이 있는 빨간 벼슬이 있는 곳에서 첫 번째 급락하니까 한 번은 다시 올라가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눈치 보기로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포스코 인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뭐 에코프로에서도 나타났고요. 에코프로도 이렇게 꼭지에서 이렇게 꼭지가 있는 지점에서 여기 꼭지가 있잖아요. 이 꼭지가 있는 지점에서 첫 번째로 급락하게 되니까 한 번은 다시 올라가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그렇죠? 근데 이 지표는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표가 못 올라갔네. 주가가 떨어졌다가 본래의 위치대로 꼭지의 위치대로 주가는 올라갔는데 지표는 못 올라갔다. 요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바로 시세의 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에코프로도 시세의 분산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뭐라고 그랬죠? 그동안에 쏠림이 강했지만 이 양극재나 리튬 쪽에서 예를 들면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나오고 실제로 실체가 있는 섹터예요. 성장성도 있고 이렇게 실체가 있는 섹터도 주가가 예를 들어서 급등한 상태에서 변동성이 생기니까 이제 시세가 분산되는데 하물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서남이라든지 서남은 어제 금요일에는 거래 정지가 되어서 변동성을 겪었지 않았지만 내가 대표적으로 겪었던 종목들이 여기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덕성 같은 종목이
이런 변동성을 또 나타내 주기도 했고, 또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뭐 서원이라든지 서원 같은 종목도 보면은 변동성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이게 꼭지가 있는 지점에서, 여기 꼭지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게 좀 항상 정확하게 안 되는군요. 꼭지가 있는 부분에서, 여기 꼭지 있죠. 이렇게 꼭지가 있는 부분에서 첫 번째로 떨어지게 되니까 한 번은 튀어오르더라.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거든요. 그런데 지표는 못 올라갔더라.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표가 이렇게 못 올라가서 주가는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첫 번째 떨어져 가지고 주가가 이 꼭지가 있는 부분에서 첫 번째 떨어져서 주가가 다시 반작용에 의해서 올라갔는데 지표는 떨어졌다가 못 올라가고 있구나. 이게 이제 시세가 분산된다는 것인데, 어제 서원도 그랬고, 예를 들면 모비스도 그랬고, 모비스도 다시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첫 번째 떨어진 것은 한번 튀어 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튀어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 시세는 이미 분산되고 있다. 그래서 놓고 본다면 뭐 어제 이제 뭐 고려 제강 같은 경우에는 다 튀어 오르지도 못했죠.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것도 못 올라갔죠. 또 뭐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이구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 올라갔어요. 결국에는 이탈하는 종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장주나 2등주, 3등주, 예를 들면 어제 이제 서원을 대장주라고 보고 서원이 거래정지 되었으니까 부대장주, 2등주라고 볼 수 있는 덕성이 어제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 다음에 서원이 덕성과 비슷하게 올라가면서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 다음에 또 모비스도 어제 윗꼬리를 달았어요.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좀 다시 반작용을 보이지 못했던 종목들도 뭐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LS 전산 아시아라든지 뭐 만호제강이라든지 이제 뭐 이구 산업이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이 초전도체를 주제로 해서 핵심으로 해서 이 종목들의 어떤 중장기 목표로 또는 보유를 목표로 접근하는 것은 리스크가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들 종목은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수급이 한번 들어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수급이라고 하는 건 거래량인데, 거래량은 바로 돈의 힘이죠. 돈의 흔적이에요. 돈이 들어왔던 종목이네? 그러면 그 돈이 빠져나가기까지는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겠죠. 그것을 활용을 해서 나는 단기 수익을 내겠다, 이런 분이라면 트레이딩을 잘한다면 자기가 손절이나 익절을 확실하게 잡아두고, 손절은 손해가 났을 경우라도 나는 자를 수 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익절은 수익이 났을 때 나는 이 이상 수익에서는 내가 나눠서 팔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해두고 매매를 하는 것이죠. 이런 손절이나 익절을 명확히 해두고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사놓고 기다리면 또 올라가겠지, 요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번에 초전도체로 엮이면서 올라갔던 종목 중에 일부는 다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구 산업이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사실 크게 오르지도 않았지만, 이게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서 올라간 자리가 이 자리네요. 이렇게 이제 이틀 정도 윗꼬리를 달고 올라갔는데, 이 올라갔던 것만 빼버리면 이거 초전도체 말고 지금 경기가 경기에 대한 뭐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구리산업, 또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수록 구리의 사용량은 몇 배씩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구 산업은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을 빼고 그냥 이것은 구리값이 올라가고 또 4차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이쪽은 성장성이 올 수 있어. 그렇다고 본다면 이 종목은 지금 이렇게 어떤 박스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의 하단부 쪽에서는 좀 사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이 이구산업이 이번 주 초에 또 하락하게 된다면 요 4,500원 부근에서는 사도 된다. 저는 이런 관점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구산업 같은 종목을 초전도체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이번 초전도체 해프닝이 한 번 있었고 구리산업은 앞으로 성장산업이 될 거야. 4차 산업이 발달하면 전기차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전력 케이블도 많고요. 여러 가지로 성장성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번 해프닝을 빼내고 4,500원 정도면 박스권의 바닥이니까 사볼 수 있어. 이런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하나 본다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것도 있어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목들도 2차 전지 관련 해서 요 종목은 물론 이제 요즘 2차 전지가 좀 시세의 분산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이 종목은 늦게까지 수급이 들어온 거죠.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가 이 수급이 빠지지 못한 상태에서 또 갑자기 초전도체 관련주들 한번 올랐다가 어제 이제 이게 또 지금 이렇게 단일가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일가 매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움직임이 약해진 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초전도체로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추가 하락하면 사볼 수 있는 뭐 트레이딩 관점을 하든지 이렇게 사볼 수 있는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나 이구산업 정도는 추가로 하락하게 된다면 분할해서 충분히 사볼 수 있다. 그 외에 최근에 올라갔던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올라갔던 종목으로는 좀 주의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매매에 매우 익숙한 이런 투자자라면 수급이 들어왔던 그 흔적 때문에 이 수급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그러면 그 변동이 크다는 것이 선수들에게는 최고 좋은 거죠. 그러면 내가 선수급의 트레이딩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종목들로 단기 매매 적응도는 할 수 있지만 나는 좀 안정적인 종목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 시세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 인공지능 섹터, 로봇 섹터, 바이오 섹터, 그리고 앞으로 이슈가 대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복구라든지 이런 인프라 복구 섹터, 요런 쪽으로 관심을 좀 압축해 보자,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서남을 비롯해서, 서남은 지금 주가가 빠지지도 않았는데 이 서남도 대장주였기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한번 쓰러지면 한번 올라갈 수 있어. 어제 덕성처럼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렇게 내려왔다 올라가면 되돌이 파동이죠. 이렇게 되돌이 끝물을 먹으려고 할 것이냐, 이제 막 시작하는 새로운 종목에서 올라타고 멀리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은 하루에 뭐 30%, 40% 움직이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나는 트레이딩을 해서 단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은 제한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심 섹터를 이런 초전도체에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바이오나 뭐 인프라 복구나 이런 쪽으로 돌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